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리키는 문주성이고요. 이번 기말고사 수투 범위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보고 이해되고 좀 시험에 확 직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뽑아서 문제풀이를 시작할까 합니다. 밑에 보시면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같이 문제 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3차 함수 fx가 돼 있을 때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입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f2가 1이라고 했다면 이 f의 역함수 1은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라는 건 인풋하고 아웃풋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y는 1이랑 만나는 이 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거를 알파라고 하고 그 점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대로 f 알파는 1일 거고 f 베타도 1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이 역함수 1의 역함수를 넣으면 몇 나오죠?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베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매칭돼야 되기 때문인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 한 개에 y값 한 개가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한 번이라도 증가감소가 바뀌게 되면 이 증가감소가 바뀌는 점에서의 역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예 그냥 감소하든지 아예 그냥 증가하든지 방향이 일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 그래프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거든요. 그럼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요. 맞죠? 따라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x값 하나에 y값 몇 개? 한 개. x값 하나에 y값 몇 개? 한 개. 이렇게 매칭된단 말이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fx라는 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감소해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f'x의 그렇지. 부호가 이 fx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결국은 f'x를 구하게 돼야 됩니다. 그럼 f'x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 이렇게요. 맞죠? 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죠? 내려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구나.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몇입니까? 3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려면 붕 뜨든지 그래프가 아니면 0이 되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시기에 뭘 따지시면 돼? 그렇지. 판별식을 따지시면 되겠네요. 판별식.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4a로 뽑아주시면 얘가 a 마이너스 3이니까 이 a 값의 범위는 0 이상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값이 나올 거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0, 1, 2, 3이니까 정답 4개가 될 겁니다. 맞죠? 이 개념은 나중에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맞죠?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근데 잘 생각해 봐.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 f'x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 극값을 가지려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면 이 점들이 우리가 말하는 극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f'x가 감소했다가 0 되고 다시 증가하거나 또는 f'x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다시 말하면 f'x가 0이 되는 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값. 괜찮으시죠? 그럼 좋아요. f'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이렇게 되겠네요. 3x제곱 플러스 2의 a-2x 마이너스 3분의 1 ab-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f'x가요.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극값을 가지려면 0은 당연히 되면서 부호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f'x가 0이 되지 않거나 또는 0이 되더라도 부호가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지. 안 바뀌면 되겠지. 이렇게요. 값. 따라서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 f'x에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맞죠? 2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근이 없거나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요걸 정리해 보시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b-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럼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이랑 같을 수는 있잖아. 맞지? 따라서 a가 2, b도 2가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또는 극값을 한 개만 갖는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27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도함수 활용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도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 몰라 졸라 어려워 그래서 풀이식을 봤는데 풀이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맞지?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함수 활용이라는 게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수투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그래프로 본인이 좀 이해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면 식 세우는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얘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위에 점 1사면에 있는 어떤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가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해되셨나요?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1사분면에 있는 a, b가 있는데 이 a분의 b가 최소가 된대요. 맞죠? 뭔 소리야? a,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찾아지는데 이걸 비율로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a분의 b를 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a, b와 원점과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b가 어디에 있을 때 이 원점과의 기울기가 가장 낮아질까? 그거를 따지시는 거잖아. 맞죠? 언제일진 뻔히 보이는 거죠. 언제? 그렇죠. 접할 때겠죠. 접할 때. 접할 때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이 접할 때가 기울기가 가장 낮을 때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과 수학은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접할 때부터 시작하시면 한 10번 중 8번은 맞습니다. 맞죠? 따라서 접할 때니까 오케이. 접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면 돼? 요 점에 실제로 임의의 점이 있다고 가정하신 다음에 풀어주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런 케이스가 자주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니까 쌤 이게 접할 때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임의의 접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접방이 어디를 지난다고 가정하시면 돼? 그렇죠. 0,0을 지난다 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전 이 점의 임의의 점을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나오겠죠? 3t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기울기겠네요. 맞죠? 따라서 y-y1 equal 기울기 곱하기 x-x1 이 임의의 접방이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요거를 풀어보시면 이 t 값이 이 3이 나올 거고요. 맞습니까?
이 t 값이 3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t를 여기 대입하시면 정답 b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ft죠, ft. ft의 점은 27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한 정답은 30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a분의 b가 뜻하는 게 원점과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요 문제는 조금 이제 풀기가 조금 수식이 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 위에 원점이 아닌 p점에서의 접선을 뭐 L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L1과 이 원래 있는 접선이 또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했을 때 이 Q에서의 접선을 또 L2라고 했는데 L1, L2가 서로 뭐래요? 수직이래요. 맞습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맞죠? 문제 길어지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그렇지.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얘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쟤를 fx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fx 이퀄 x세제곱 마이너스 ax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벌써 그리실 수 있어요. 왜? x로 뽑고 싶잖아 벌써 이렇게. 그치? 그럼 최고창이 양수니까 얘는 완벽한 무슨 함수냐면 기함수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함수예요. 그럼 그리고 보는 거야 여러분. 맞죠? 그리고 보는 거지 이렇게. 얘가 0일 거고 얘가 뭐 루트 a일 거고 얘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a일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원점이 아닌 어떤 P에서의 접선을 뭐 L1이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여기 잡아. 여기 잡자. 그냥 가장 만만한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접선을 지났을 때 얘가 L1입니다. 이렇게요. 요 점이 P점인 거예요. 값. 맞죠? 근데 이 접방이 또 만나는 점을 또 Q점이라고 했어요. 얘가 또 Q점이네. Q점. 졸라 복잡하네요. 맞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 Q에서의 접선이 L2래. 오케이. 잡아보자. 요게 L2야. 근데 결론은 나왔죠. 아, 이 L1과 L2가 뭐다? 서로 수직이다. 이게 수직된다는 거네. 수직. 문제 대충 이해되시나요? 맞죠? 문제가 어떤 말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 이제 아까랑 또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 P점 뭔지 몰라요. 임의의 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오케이. 임의의 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또 저는 뭐 T를 좋아하기 때문에 T점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미분하셔서 t를 대입하면 될 거니까 y 이퀄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는 게 L1일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리고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직선하고 또 누구랑 같다고 푸셔야 되죠? L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Q점이 나와야 될 거잖아. 맞지? 따라서 얘 이퀄 뭐랑 똑같다?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렇게요. 값.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넣으셨으니까 뭐 식이 풀리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이걸 전개하면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요것만 정리해 보시면 빨간색 제가 지금 흰색으로 밑줄 친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에서 얘랑 나가게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거 전개하면 플러스 8t니까 나가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이런 식이 되겠네. x 세제곱 얘가 넘어오니까 얘가 넘어오시면 플러스 되면서 마이너스 3t 제곱 x 얘가 넘어오시면 플러스 2t 세제곱 이퀄 빵 이렇게 나오겠네. 값. 괜찮으신가요? 요거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이퀄 뭐 나오냐면 t랑 마이너스 2t가 나오게 되는데 t는 아까 했었잖아. 요거의 접방이었으니까. 그럼 따라서 q점의 요 좌표가 몇이다? 마이너스 2t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끝났지. 왜? 기울기끼리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들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 기울기는 몇인데? 미분해서 대입한 값이겠죠. 값.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L1의 기울기는 T점이었으니까 요게 아까 L1의 기울기였던 거죠. 3T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요. L2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여기 미분하신 3X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몇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2T를 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T를 넣어주시면 얘는 12T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값. 맞습니까? 따라서 둘이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겠네요. 근데 이것도 식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거 나 같으면 3t제곱을 그냥 뭐 라지 a를 치워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 마이너스 스몰 a 얘가 얼마예요?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스몰 a 얘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수직이 되는 점 P의 개수가 몇이래요? 4개래. 이 점 P의 개수는 당연히 T의 해일 겁니다. T해. T의 해 개수가 4개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치환을 했거든? 그러면 예식 전개한 거 다시 말하면 4 라지 A 제곱 요렇게 가시면 마이너스 5A의 라지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은 0. 얘의 해는 몇 개일까? 당연히 2개여야 되겠죠? 왜? 얘가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럼 4개가 아니라 이제 2개로 줄어야 되겠지, 맞죠? 따라서 얘 판별식 써주시는 거 25a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해가 2개여야 되니까. 따라서 정리하시면 예식을 여기 한번 써볼까요? 9a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요거를 정리하시면 해의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따라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조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래프로서 좀 이해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답은 당연히 2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gx를 잡는 값 때문에 좀 선택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함수 fx가 있어요. 또 복잡해 또 맞죠?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요. y축으로 또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그게 뭐래요? 그게 gx래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gx가 x축 대칭했대.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바뀌어? y 보호가 바뀌니까 그래. 이거 다 바뀌어. 부호.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x 플러스 8 한 다음에 y축으로 뭐 올렸대? b만큼 올렸대. 얘가 gx구나. 맞죠? 그럼 fx에서 gx 빼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우리가 결국 묻는 건 뭐냐면 이 얘가 그 값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 그럼 아까 두 번째 풀었던 문제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바뀐다는 거지,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정답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 안에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gx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fx를 x축 대칭한 거니까 이 fx의 부호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b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fx-gx란 함수값이 여기서 얘 뺀 거니까 2fx-b예요. 맞죠? 따라서 얘가 뭘 갖는데? 그 값을 갖도록 하래요. 맞죠? 그럼 얘 미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미분하시면 2 곱하기 f'x 이거겠네? 다시 말하면 얘는 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 얘가 0 되면서 부호도 바뀌는 점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약간 유식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가 지금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는 그 값을 짝수개 같습니다. 안 같거나 2개 가져요. 그럼 당연히 얘는 해가 몇 개여야 돼? 얘 해가 당연히 2개여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찬가지 얘 판별식 또 써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a 값은 6보다 크다는 게 나올 거니까 최소값 자연수는 7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선정한 이유가 이 미적분이나 수투를 풀다 보면 이 케이스를 조금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랑 똑같아. 어떤 케이스가 2가지, 3가지가 나올까? 또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벌어지면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눌 수가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x 그래프가 또 3차인데요. 이 fx의 절대값을 한 게 gx래.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gx가 극대를 몇 개 가져요? 2개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오케이, 최고창이 3차니까 fx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공감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을 때렸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 그대로 위로 튕기면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각. 얘는 극값 몇 개 가죠? 극대값? 한 개밖에 못 갔습니다. 한 개밖에.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해당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3차 함수로 여기서 대칭을 때렸다면 x축이 여기 있었다면 이 x축 대칭이니까 얘를 대칭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극대값을 실제로 2개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케이스를 만족시키려면 이 gx라는 그래프에 대칭하는 축이 fx의 극대랑 극소 사이에 존재해야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뭐예요? 베타야. 괜찮으시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결국 fx의 극값을 갖는 점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얘 뺀 거구나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왜요? 잘 봐. 제가 이런 케이스도 하나 그릴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요. 이렇게 fx가 그려져서 대칭이 돼버린다면 이번에는 극대값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절대값이? 그렇죠. 베타가 더 커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극값의 절대값이 알파가 더 클 수도 있지만 베타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모르셨으면 문제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에 따라서 k의 개수가 바뀔 거거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fx를 미분해 보시죠. f'x를 구해 보시면요. 3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 3으로 빼시면 얘가 x 마이너스 2, 얘가 x 플러스 1은 빵이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한 점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몇이었죠? 그렇죠. 2였겠죠. 2. 2가 이 두 번째 극값을 갖는 x값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실제로 이 좌표점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얘가 k 플러스 2분의 7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2를 넣으시면 얘가 2, k 마이너스 10? 네, k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k 플러스 2분의 7 얘도 2, k 마이너스 10인데 물론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대칭 때린 거니까 부호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서 얘 뺀 거거든요. 값. 그럼 누가 더 커 지금? 얘가 더 커요. 값.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범위 값을 잡아가셔야지. 원래 k 플러스 2분의 7보다 이 원래 있던 k-10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절대값을 취했을 때 얘가 더 클 거다. 이 케이스의 범위가 하나 나오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의 범위는 k 플러스 2분의 7보다는 이 k-10의 절대값이 더 큰 범위가 그래서 이 범위를 잡으셔서 그대로 대입해서 푸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푸셔야 된다는 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답을 내보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